그리고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다 우위를 보여요. 퇴학, 정학 비율이 남자가 3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부유층에서는 그 격차가 없어요.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격차가 커져요. 진짜 위험은 뭐냐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지금 남자아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자살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자아이들의 문제는 2010년부터 15년 사이에 급격하게 일어났다고 하면 남자아이들은 좀 더 훨씬 복잡해요. 1970년대 이후부터 천천히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남성들의 성취가 오랜 기간 동안 감소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체적 힘이 이제 줄어드니까 취업률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성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더 추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2009년에 여성 취업률이 남성을 추월해요. 이건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일 거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학사 비율이 1972년도에는 42%였는데 1919년에는 거의 60%에 육박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요. 그리고 모든 지표에서 여성이 다 우위를 보여요. 퇴학, 정학 비율이 남자가 3배예요. 이런 것도 다 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제 공격 성향, 반사회적 성향 이런 것들. 근데 재밌는 건 부유층에서는 그 격차가 없어요. 저소득층으로 내려갈수록 격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죠. 경제적인 변화. 왜냐하면 신체적인 힘의 가치가 떨어졌고 이런 변화들이 있지만 심리학적인 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전지상주의고 두 번째는 비디오 게임과 스마트폰. 이족 실패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니트족이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 히키코모리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다 관련된 거예요. 일자리 구하지 못하거나 부모 집으로 돌아 무기한 사는 경우인데 남자들이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남자 27%, 여성 17%인데 중요한 건 여자들의 경우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 그러니까 싱글맘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걸 제외하면 다 대부분 남성이라는 거예요, 니트족은. 남자가 운전형 외톨이가 되기가 더 쉽다는 거죠. 히키코모리라는 말 아시죠? 이게 틀어박힌 사람이라는 뜻이고 대충 저희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남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겼는데 남자들이 성공해야 되는 압박이 우리나라나 일본 되게 크죠. 근데 경기 침체 때문에 취업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침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인터넷 때문이에요. 왜냐면 그전에는, 과거에는요, 남자애들이 방 안에 있는 것이,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따분했겠어요. 따분하고 외로워요. 남자들은 사회적인 물론 여자분들도 사회적이지만 왜 친구면 죽고 못 사는 남자들 많잖아요. 왜 남편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집안에 못 있어요. 근데 인터넷 때문에 집안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 세계가 매우 생생한 경험들을 제공하는 거죠. 모든 면에서. 어떤 남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남자가 히키코모리 같은 남자였는데 여기 내 방은 자유고 나가는 게 감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이 지금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 위험이 없는 남자의 아동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과잉보호가 비교적 남자아이에게 여자아이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데 이게 2010년도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모두 다 여성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화 장애는 굉장히 늘어나고 외면화 장애가 줄어들어요. 폭력이나 기물파손 같은 게. 남자아이들의 감소폭이 훨씬 커요. 외면화 장애에 있어서. 그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덜 폭력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울증이나 이런 장애들의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여학생들도 우울증이나 이런 게 폭증하죠. 근데 외면화 장애도 줄어들긴 하는데 남자들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2010년도 이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남자들은 90년대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폰만으로 성질변 못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과잉보호나 안전지상주의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이제 사고를 덜 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진짜 위험은 뭐냐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절, 추락 이런 게 굉장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아까도 보셨지만 외면화 장애 비율, 부상 비율 다 감소하는데 90년대부터 천천히 감소하고 2000년대 급격히 감소하고, 여자아이들은 90년대 이전에는 감소를 안 해요. 아까 보셨지만 2010년도부터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 남자아이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자아이들이 히키코모리가 되고 이륙 실패를 겪는 원인이 아닌가 지금 추측하는 거예요. 부상으로 입원한 사람의 비율인데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높아요. 10대의 입원 비율이. 근데 2018년도 보시면 10대의 비율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아요. 그리고 2000년대 여자아이들이 다치는 것보다도 덜 다쳐요. 덜 다치는 건 좋은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보다 훨씬. 자, 지금 성인활동에 참여한 졸업반 친구들, 미국 기준으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운전이거든요. 운전면허 거의 90% 이상 했죠. 지금은 60% 이하로 줄었어요. 일도 그렇고 알바도 되게 많이 했는데 확 줄었죠. 심지어 성경험도 그전에는 거의 70% 가까웠는데 지금은 6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술도 안 마셔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지금 남자아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포르노와 게임. 집 안에서도 아이들이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 놀이 욕구. 과도한 포르노 사용이 현실 세계에서의 성, 사랑, 친밀, 결혼 다 방해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만든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런 게 나왔대요. 섹스팅 챗봇, AI. 그러니까 채팅을 하는 AI랑 음담 패설을. 그리고 고글 헤드셋 아시죠? 고글형 헤드셋. 메타버스 포르노도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하다 거절할 위험을 감수하는 아이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지금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게임은 엄청난 시간을 앗아가죠. 그게 이제 기회비용의 문제인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에 책도 못 읽고 친구도 못 만나고 공부도 안 하고. 남자아이들의 42%가 하루 2시간 이상, 17%가 4시간 이상.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할 것 같아요. 잠, 운동, 친구 및 가족과 대면 상호작용할 기회를 놓치게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죠. 지금 매일매일 포르노를 보는 스웨덴 남자아이들, 그러니까 졸업반 아이들이 비율이 2004년도에는 10%였고 지금은 25%. 여자애들은 안 보죠, 당연히 별로. 25%. 4분의 1이 매일매일 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매일 본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여자가 필요가 없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노미라는 건 이건 왜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자살률, 우울증이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노미 개념 들어보셨죠? 고등학교 때. 그 에밀 뒤르킴이라는 사회학자가 자살의 사회 원인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긴밀한 관계의 공동체일수록 자살률이 낮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자살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회 질서나 공동체가 약화될 때 사람들이 해방된다고 느끼기보다는 길 잃은 느낌, 불안을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자살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Z세대 친구들이 현실 세계에 뿌리를 내리는 능력이 사상 어떤 세계보다 약하다는 거죠. 공동체에 뿌리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시면 지금 공동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학교도 공동체가 아니고 지금 아이들은 공동체가 아니고 네트워크 위에 살고 있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러니까 아노미는 자살과 우울증을 부추기 있는데 이게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무질서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인생을 이해하려면 종교적인 단어나 개념을 사용할 필요를 느낀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기반의 삶은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보내면 이제 불안이 감소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경외감을 느낄수록 자연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 없어요. 그걸로 채우지 않으면 쓰레기로 우리가 채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펌프 때문에